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잠시 뒤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 의원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느 점을 가장 좀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뭐 어느 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종합 세트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나 가장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른 자리도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고 우리 사회를 말 그대로 공정하게 특히 경제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분이시고 이분이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타인들한테 그거를 강요 내지는 요구해왔습니다. 잣대를 들이대고. 근데 실제로 본인의 삶이 보니까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면이 지금 열몇 가지가 드러나서 어디까지 드러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오늘 청문회 전에 본인 스스로 사퇴할 것을 누차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무튼 철저하게 본인이 해명한다니까요. 해명 들어보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바른정당도 기본적으로 지금 김상조 그리고 강경화 두 분의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여러 차례 성명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전에 우리 정영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그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직책이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도덕성이나 또 이 공정함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관리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꼭 오랜 기간 동안의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청렴이나 어떤 비리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해온 분이거든요. 근데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하면서 본인에게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뭐 본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문제, 아들의 또 인턴 취업 특혜 문제, 또 군의 특혜 문제 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또 부인의 문제도 그렇고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그 내용들이 걸러지겠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문제가 불거진 상황들이 과거 청문회에서 과연 있었는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밀고 가겠다는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오히려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자진 사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뭐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의 반발이 좀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저희도 뭐 야당 하면서 청문회 때 뭐 칼날을 들이대고 송곳같이 또 검증을 했습니다만 무작정 낙마를 목표로 세워놓고 마치 뭐 메달 따듯이 그렇게 청문회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일은 의혹은 검증하자는 거죠. 뭐 여당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장관 임명이 안 되는 것이고 국무위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과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여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항목만 열거해놓고 숫자를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해명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무조건 대통령한테 지명 철회를 하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여야가 이제 앞으로 많이 교대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태도 아닌가 싶고요. 김상조 내정자 얘기로 보면 지금 약 10건 중에 사실 법규 위반 사항이 한 7건 정도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또 내용들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부인의 어떤 근무지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을 어떻게 옮기려고 하다가 뭐 그만뒀다든지 그다음에 겸직 금지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사유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는 야당 우리에서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다. 문제가 있는 이런 어떤 투기라든지 재산의 불법적 증식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이건 너무했다 싶으면 우리도 주장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 청문회 시작이니까 미리 예단치 마시고 잘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 결과를 다 같이
공유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진 의원님 굉장히 이제 관대해지셨는데요. 사실은 그 과거 청문회의 상황을 보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수준이에요. 사실은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부인 그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이미 토익 점수가 미달된 부분들을 학교에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상향해서 교육청에 보고한 부분들이 언론에 드러났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하나만 봐도 굉장히 이거는 특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10몇 건 중에서 이미 밝힐 수 없는 본인이 해명이 해도 해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분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은 좀 부적격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이고 국민들 정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인의 소득세 탈루 의혹도 있죠. 그렇다면 그 부분 실제 사실이라면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사실일 것 같은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상조 위원장이든 강경화 장관 후보자든 간에 거짓말로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보니까 장인 장모가 그 집에 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장인 장모가 와서 실제 살았는가? 안 살았다면 그것도 또 위장전입이고 살았다면은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위장전입했다는 말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니까. 거짓말로 해명하고 그게 또 거짓말을 낳고 이런 분이 공정거래위원장 내지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가의 외교수장의 업무를 맡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은 또 위장전입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또 이분은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는 논문 표절, 자기 표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이 부분을 각각 따로따로 해서 5가지 절대 공직 배제 원칙을 밝혔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면 괜찮다는 식의 이 논리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별개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거를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 때 저희가 어떤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입장 정리를 다시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정리하자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시든 하고 국민들께 입장을 좀 밝혀서 앞으로 야당도 좀 협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명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회 선서를 하게 되고 마치게 되면은 이제 위원회에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입장은 못 들었네요. 네. 아마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이 뭐 우리 언론이나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낙연 우리 총리에 대해서 뭐 청문회 하면서 이게 그 검증 기준 이게 좀 낮춰진 거 아닌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 있어서 정부 구성을 위해서 정말 불가피한 측면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총리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취임 다음 날 이렇게 후보자 지명을 했었는데요.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 과정을 좀 거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김상조 이렇게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렇게 지명했을 때는 상당수 국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적어도 재벌개혁 관련돼서는 좀 제대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공직자가 이제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자면 위장전입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해외 연수 가면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특정 다른 주소지로 이렇게
전입 신고를 한다?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예. 살던 집에 세입자, 세내였으면 들어온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오면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하거나 또는 부모님 이런 형태로 좀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예. 아무튼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사퇴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아마 대변인 성명도 냈는데요. 오늘 청문회 시작됐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명을 하는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실 거고 예. 거기서 어떤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 속이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증명하지 못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폭넓은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런 5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 했던 그 의지의 표현이고 그걸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굳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인사 파일에 관한 검증을 할 시간도 충분치 않고 인수위도 없고 우리나라의 어떤 인물들에 대한 검증 작업들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단계마다 모든 인사 파일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검증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이 이제 많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자료들이 다 충분히 없어요. 근데 인수위도 없이 지금 국무총리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는 단계에 있다는 점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임명되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어떤 보훈 인사라든지 코드 인사라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탕평과 어떤 능력 위주로 하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 의혹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됐는가를 좀 봐주셔야 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희귀질환 병역 문제라든지 소득세 지각 납부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논란을 벌이면서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통과됐거든요. 그런 류의 어떤 정치 문화적 그런 관행이 자리 잡히지 않으면 어떤 정권이 더군다나 이렇게 준비 기간이 부족할 때 제대로 내각을 구성해 나가겠으며 그 피해가 결국은 누구한테 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좀 봐주셔야 되지 않나.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정말 부탁을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 번만 하자고요? 한 번만 하고 딴 내용으로 좀 넘어갈게요. 고현님 말씀 많은 부분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 절차를 같이 참여했고 그래서 통과된 겁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5대 배제 기준 조건에 맞지 않았고 대통령께서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기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협조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좀 더 오히려 열린 자세로 정부 여당과 또 저 대통령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있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협치의 정신을 포용하기 위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분을 제공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두 분의 어떤 낙마 조건에 대해서 과거에 야당으로 따지면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그런 모습들로 보면 저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사실은 통과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 과정이 이미 시작됐으니까 지켜보긴 하겠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 불참했던 제 말씀까지 하고 불참했던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내내 말씀하신 것이 준비된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 장관 후보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장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있는 총리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사전에 좀 준비된 모습을 보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리즈로 본인이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됐다면 선거 캠페인과 실제는 다르더라 이거를 참모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랬잖아요. 정말 주변에 다 이거 너무 과도한 기준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거 꼭 지키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원천 배제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 참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야당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이것은 적어도 제일 야당하고는 소통할 생각이 없는 불통이고 국민에 대해서
소통이 아니라 쇼통을 하시는 데만 전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얘기해야 협치 부분이 조금 금이 가는 게 아니냐는 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오늘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참여연대와 회사 사이에 고함과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초인류 기업이라는 명성이 아쉬운 자리였습니다. 박장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주총은 시작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장을 맡은 삼성전자의 윤동용 부회장은 참여연대 소속 주주들을 향해 작심한 듯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맥주 갖고 이제 당신은 소리 하면서 그래 남 주주야 목소리 오시죠. 맥주 갖고 있어요. 나도 주주요. 참여연대는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부회장은 삼성전자 자체 윤리 강령에 따르더라도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을 수출시켰다.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렸다. 등등 하는 것은 그는 전혀 어느 도단입니다.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 참여연대가 이건희 회장의 거취를 거론하자 삼성전자 쪽 진행 요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강력하게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발언을 막기 위해 폭력까지 행사됐습니다. 앉아서 발언하라고. 이름 뭐예요? 주총이 시작된 지 약 3시간 만에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측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면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제공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이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삼성카드에 대한 출자에 대한 논의를 봉쇄하는데 모든 어떤 주총 진행의 목적을 거기다 집중시켰습니다. 삼성전자 쪽 진행 요원들은 주총장 밖에서 이뤄진 참여연대의 기자회견까지 원천 봉쇄하려다 취재진의 항의를 받고서야 물러섰습니다. 한 해 매출 40조, 브랜드 인지도 세계 5위인 자칭 타칭 초인류 기업의 주총은 그야말로 삼류의 냄새를 물씬 풍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박장호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잠시 뒤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 의원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느 점을 가장 좀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뭐 어느 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종합 세트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나 가장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른 자리도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고 우리 사회를 말 그대로 공정하게 특히 경제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분이시고 이분이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타인들한테 그거를 강요 내지는 요구해왔습니다. 잣대를 들이대고. 근데 실제로 본인의 삶이 보니까 전혀 공정하지로 또 정의롭지도 않은 면이 지금 10몇 가지가 드러나서 어디까지 드러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오늘 청문회 전에 본인 스스로 사퇴할 것을 누차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무튼 철저하게 본인이 해명한다니까요. 해명 들어보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바른정당도 무조건 대통령한테 지명 철회를 하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여야가 이제 앞으로 많이 교대해야 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태도 아닌가 싶고요. 김상조 내정자 얘기로 보면 지금 약 10건 중에 사실 법규 위반 사항이 한 7건 정도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또 내용도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부인의 어떤 근무지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을 어떻게 옮기려고 하다가 뭐 그만뒀다든지 그다음에 겸직 금지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사유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는 야당 우리에서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다. 문제가 있는 이런 어떤 그 뭐 투기라든지 재산의 불법적 증식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이건 너무했다 싶으면 우리도 주장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 청문회 시작이니까 미리 예단치 마시고 잘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 결과를
다 같이 공유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진 의원님 굉장히 관대해지셨는데요. 사실은 그 과거 청문회의 상황을 보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수준이에요. 사실은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부인 그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이미 토익 점수가 미달된 부분들을 학교에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상향해서 교육청에 보고한 부분들이 언론에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나만 봐도 굉장히 이거는 특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10몇 건 중에서 이미 밝힐 수 없는 본인이 해명이 해도 해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분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은 좀 부적격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이고 국민들 정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인의 소득세 탈루 의혹도 있죠. 그렇다면 그 부분 실제 사실이라면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사실일 것 같은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상조 위원장이든 강경화 장관 벌어진 상황들이 과거 청문회에서 과연 있었는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밀고 가겠다는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오히려 저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자진 사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뭐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의 반발이 좀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저희도 뭐 야당 하면서 청문회 때 뭐 칼날을 들이대고 송곳같이 또 검증을 했습니다만 무작정 낙마를 목표로 세워놓고 마치 뭐 메달 따듯이 그렇게 청문회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일은 의혹은 검증하지 않은 거죠. 뭐 여당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장관 임명이 안 되는 것이고 국무위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과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여부, 그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항목만 열거해 놓고 숫자를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해명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뭐 기본적으로 지금 김상조 그리고 강경화 두 분의 그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여러 차례 성명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전에 우리 정영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그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직책이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도덕성이나 또 이 공정함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꼭 오랜 기간 동안의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청렴이나 어떤 비리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해온 분이거든요. 근데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하면서 본인에게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뭐 본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문제, 아들의 또 인턴 취업 특혜 문제, 또 군의 특혜 문제 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또 부인의 문제도 그렇고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그 내용들이 걸러지겠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문제가